인지 이해에서 인지 개발 이해 설계부터 했죠. 기존 정보하고 창작 정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존 정보는 이렇게 남이 써놓은, 남이 남겨놓은 정보 속에 있는 구조들을 설계화시키는 거예요. 창작 정보는 어떤 거예요? 아예 설계가 없죠. 왜? 아예 창작 설계니까. 이런 것처럼. 이거는 현재 창작, 남이 써놓은 정보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주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보셨던 거죠, 이거.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제를 직접 이런 설계를 만들어내고 이 설계를 가지고 글을 써내는, 이 설계도가 더 정확하다면 논문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청소년 리더십을 기르는 방법이다. 이대로 하면 청소년 리더십이 길러진다. 이 말 아니에요. 네, 이것이 바로 창작 설계입니다. 자, 그래서 창작 설계로 가기 전에 우리는 기존 정보를 설계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장 설계 해봤고요. 단락 설계 지난번에 다 해봤습니다. 요거 지난번 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했고요. 자원에 대해서 지난번 했습니다. 자, 이거 먼저 전체적인 상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문 설계를 오늘 가보겠습니다. 이야기 글이 있고 비문학 글이 있겠죠. 이야기 글은 이야기 글이 더 쉽다는 사람이 있고 비문학이 더 쉽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글입니다. 1단락.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야기 글에서 주제문은 뭐냐? 주제문이 뭐냐? 자, 한번 물어볼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이야기 핵심을 보면, 이야기 줄거리를 보면 토끼가 경주하자고 그래서 거북이가 같이 경주했다가 너무 많이 뒤떨어지니까 토끼가 자버렸다. 그런데 거북이는 안 자고 끝까지 갔더니 이겼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이 글의 주제문은 뭘까요? 그 다음에 교훈은 뭘까요? 주장은 뭘까요? 의도는 뭘까요? 목적은 뭘까요? 요거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겁니다. 전부. 주제문이란 이 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거북이돼요. 거북이는 동사는 결론이 뭐죠? 거북이가 이겼다죠. 거북이는 이겼다. 뭐가 궁금해요? 예. 무엇에서 이겼냐? 어떻게 이겼냐? 무엇에서 이겼냐? 뭐에서 이겼죠?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겼죠. 그럼 뭐가 궁금해요? 어떻게 이겼냐? 토끼가 잘 때 자기는 자지 않고 꾸준히 가서 이겼다. 이게 바로 주제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교훈은 이제 달라지죠. 교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지런하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교훈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하나 해볼 테니까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세요. 자, 주제문입니다. 제일 먼저 주어부터 찾는다고 그랬죠? 네, 이건 뭐 두 문장밖에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주어를 보면, 자,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까마귀입니다. 맞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뭐죠? 물이네. 아이고, 이럴 때가 복잡해. 까마귀하고 물 중에 뭘 써야 되냐?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약간의 규칙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로 이야기 글은 시간이 개입되어 있죠. 서사문이란 말이에요. 서사문에서는 어떤 주어를 먼저 써야 되느냐, 주어가 핵심 주제냐, 시간적으로 뒷주제가 핵심 주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뒷주어니까 물이 되는데, 문제는 이 글 전체 글을 보니까 또 누구에 대한 그 이야기일까요?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니까. 주어가 이 글 전체는 까마귀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 목마른 까마귀가 물병에다 돌 넣어가지고 먹고. 이 글 전체의 주어는 까마귀잖아요. 그럼 전체 주어가 까마귀라면 가능하면 까마귀로 가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주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시간적으로 본다면 잘 보세요.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이걸 까마귀 입장에서 본다면 뭐라고 해야 되죠? 까마귀가 주어가 된 이 문장을 까마귀로 주어로 바꿔보세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를 주어로 바꿔서 이 뜻을 살려보세요. 까마귀는 물은 아무것도 말이 안 되니까. 까마귀가 주어 된다면 까마귀는 예, 찾지 못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주어가 어때요? 통일되죠. 지금 수학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주어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됩니다. 우리 공통 분모 이렇게 만들듯이. 자, 그러면 까마귀를 통일시켰으면 까마귀를 주어로 갑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그러나 까마귀는 찾아갔는데 그러나 까마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죠? 문장 흐름 볼 때. 예. 물이 주어로 가는 것은 저자가 잘못한 거지 옳은 글은 아니죠. 물론 이제 이야기 글이니까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 까마귀는 보세요. 자, 주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날아다녔습니다 하고 까마귀는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날아다녔다고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시간을 본다면 어느 게 더 뒤죠? 찾지 못해. 그렇죠. 찾을 수 없어.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보시고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자, 까마귀는 찾지 못했다. 뭐가 궁금하죠? 무엇을? 자, 무엇을 못 찾았죠? 물을. 예. 자, 그 다음 뭐가 궁금하죠? 왜 못 찾았어요? 그렇죠. 가물어서. 예, 까마귀는 가뭄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핵심을 찾았습니다. 까마귀는 가뭄 때문에 물을 찾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이 거의 나왔습니다. 자, 이제 더 말할 수 있는 게 언제냐, 어디서냐, 어떻게냐, 누구하고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덧붙이면 되겠죠. 이때부터는 이제 순서가 없어집니다. 자, 순서를 잡아보면 1, 그 다음에 2, 3, 4. 이 순서 훈련을 꼭 시켜줘야 돼요, 얘들한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이제 추가적인 걸 한번 찾아보죠. 자, 추가적인 거, 목이 마른 까마귀에 대해서 까마귀 된 수식어가 하나 있고, 물을 찾아다녔다라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갈증으로 물을 찾던 까마귀는 어때요? 요약됐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오랫동안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오랜 가뭄. 그렇죠. 오랜 가뭄. 가뭄 때문에 물을 찾을 수 없었다. 여기서 뭐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은 뭐 소용없겠죠. 예. 자, 이렇게 하면 자, 봅시다. 그러면 까마귀는 1번인데 이게 여기가 1번이고 이 앞에가 2번이죠. 아, 이거는 5번. 그 다음에 오렌이 이게 4번이었죠. 4번 이게 6번. 네. 그래서 6번부터 쭉쭉 빼가면 예, 마지막까지 주제가 살아있다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주제문이 나왔습니다. 간단하죠. 자, 건문해보면 목이 마른 까마귀, 갈증으로 물을 찾던 사방으로 물을 찾던. 여기서 사방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겠죠. 까마귀는 오랫동안 날씨가 가물어서 오랜 가뭄 때문에 물을 없었다, 찾지 못했다. 예, 이렇게 해서 완성된 주제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 나가면요, 얘들이 다들 말은 말이 공통적입니다. 와, 완전 이건 규칙적으로 되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네, 규칙대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보고 애들은요, 지 맘대로 합니다. 지 맘대로. 막 닥치는 대로 해요. 그러다가 이 훈련을 한 달, 두 달 정도 받고 나면 생각의 정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제목으로 바꾸면 이제 물을 찾지 못한 까마귀, 아니면 지금 현재 이야기 핵심 물을 찾지 못한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한 까마귀,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죠. 아니면 이 상위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 상위, 더 상위, 더 큰 개념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물을 찾던 까마귀 이래버리면 이게 뒤에 이거하고 확 배치가 대립이 돼가지고 안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까마귀의 물찾기 라는 말로 하면 물을 찾긴데 아직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뒤에서 설명하면 되니까. 아니면 까마귀의 갈증, 이렇게 더 상위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걸로 하든 간에 한 번 정했으면 그 뒤에는 그것 때문에 다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러면 요걸로 해볼까요? 그냥 물을 찾지 못한 까마귀. 자, 먼저 까마귀의 물을 찾지 못했어요. 제일 먼저 까마귀의 상태. 어떤 상태였냐? 갈증으로 물을 찾던 상태. 그 다음에 까마귀의 시도, 물을 찾는 상황.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자연 환경, 자연적 환경 상태. 그 다음에 시도의 결과, 그죠? 물찾기 결과. 자, 이렇게 정리하면 까마귀 상태는 이제 요걸 정리할 때는요, 원문이 더 좋습니다. 목이 마른 까마귀. 그래서 물을 찾던 까마귀. 까마귀의 시도는 물을 찾아 사방으로 다녔죠. 사방으로 물 찾기. 그 다음에 자연적 환경은 오랜 가뭄. 결국 물 찾기 결과는 위에 보면 물은 없었죠. 가뭄 때문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었던 물찾기 결과는 물이 없어 실패. 자, 이렇게 하면 설계가 됩니다. 자, 깔끔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언제 다 해? 언제 하나씩 다 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연구소에서 정말로 막 그냥 이거 바늘침 하나 가지고 연구하고 몇 년을 연구하는 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연구소에서 밝혀진 원리가 나오면 이건 이제 돈만 투자하고 시간만 주면은 그냥 어마어마한 전 세계 사업으로 바뀌잖아요. 요것이 그런 거예요. 이 기술을 터득하는 기간까지만 하고 나면요. 이거는 저희가 해보니까 빨리 배우는 아이는 한 달 만에 배워요.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학생 하나가 이 치료약 학습지를 만드는데 2달 만에 배우고 학습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 뭐라 그러죠? 준비된 역량. 어떻게 자라왔느냐에 대한 또 어떤 걸 배워왔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애는 아주 오래 걸리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친구는 정말 놀랐어요. 이 친구는 제가 만난 학생 중에서 가장
입을 못 다물게 만들더라고, 이 친구는. 올리언스쿨. 여기 보세요. 이 친구인데, 이게 교양으로 읽는 서양 과학사예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교양으로 읽는, 자, 책 내용입니다. 위에는 놔두고 여기서부터 책의 주제, 여기서부터 챕터 봅시다. 고대와 중세 서양과학. 서양과학은 그리스 철학대로 시작된 헬레니즘 과학으로 번영한 로마 시대 중세대 보는 기독교 수사적 명맥만을 유지한다 하면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르네상스 시기와 17세기 서양과학, 18, 19세기 현재까지 서양과학. 자, 이거 설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 상태로 설계를 하지 않겠어요? 와, 이 친구 설계하는 거 보니까 정말 뜨거하겠다니까요. 작품 2. 주제. 한 문장으로 나왔죠? 구성. 서양과학의 변천사가 요게 하나의 제목으로 바뀌었죠? 그리고는, 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게? 이 단어만 해도 참 어려운 단어들을 이 연결 과정을 통해서 시초, 딱 하면 시초가 그리스 학파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됐고, 주역, 상황, 주제, 장소. 그 내용에서 이걸 다 찾아낸 거예요. 계승, 학파들의 이론 탐구, 주역, 상황, 상황, 주제.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이런 거? 확산, 헬레니즘 과학 탄생, 정체, 로마 제국 후기의 정체, 연명, 중세 스콜라 학문의 연명 과정, 재생 과정, 르네상스, 혁명 과정, 확장 과정, 결합 과정, 동서양의 만남이죠. 이제는 확산 과정, 전 세계에, 예. 와, 이걸 보고 정말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친구는. 이 친구 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뭐를 해도 다 동일한 관찰의 힘 딱 하는데, 주제, 구성, 창의적 통찰의 자세, 관점, 선택, 연구. 글자 하나도 다 맞아떨어져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처음으로 다 입을 모아서 매핑 아트라고 불렀어요. 아, 이건 정말, 예. 문장의 단어까지도 다 이 동일한 패턴어를 다 쓰고 있는 거죠.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거 딱 배우고 2개월 만에 떼고 3개월째 학교 그만두고 지금 학교 안 한다냐? 저 무는도 안 했어요. 부모한테 딱 제안하더니 지가 학교 딱 그만두고 이거에 지금 몰입한 거예요. 그 아이는 진짜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인데 그동안에 뭔가 막 안 되더래. 책을 읽어도 정리가 안 되더래. 보면 얘는 완전히 물 만난 거지. 아, 정말 놀랐어요. 이게 그냥 하나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런 아이를 보고 나니까 제가, 와, 이건 아이들에게는 정말 천재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단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2단락은 여러분 손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씩 알죠? 네. 두 사람씩 해서 우리 남 선생님하고 앞에 계신 선생님 두 분 같이 모여서 예, 그쪽으로 가셔서 네. 자, 내용은 스카이프로 보내주겠습니다. 자, 지문 보냈습니다. 자, 여기다가 주제, 설계
이렇게 둘러해 보십시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하셔도 돼요. 자,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힌트. 여기 대화체가 있죠? 저 아래 보이는 건 뭘까? 그 다음에 옳지. 혼자 묵독 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술문으로 바꾸면 되죠? 서술문으로 바꿔치기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시작하세요. 서로 컴퓨터 만지지 말고 말로만 하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그리고 완성되면 기록만 하면 돼요. 이 방식으로 애들을 훈련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사고, 대화, 토론 모든 게 다 돼요. 한 사람이 말하고 다음 사람이 말하고 이렇게. 여기 영광도 이거 어디서 다 네, 됐어요. 자, 주제만 먼저 하세요. 너무 쉬우니까 빨리 하세요. 자, 그대로 멈춰. 이때 저 아래 보이는 이런 단어는 굳이 안 해도 되죠. 여기서 요약이잖아요, 이게. 요약, 주제는 요약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유사어도 안 돼. 예. 그래서 가능한 핵심어와 유사어는 그 상위 개념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이거는 아니라고 싶으면은 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다 됐죠? 네, 다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우니까.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스카이프로 보내주세요. 주제문님 스카이프로 보내주세요.
자, 보냈나요? 예, 두 팀 왔습니다. 한 팀만 더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보내시고, 자, 화면 보세요. 자, 주제문입니다. 같이 보고 나서 얘기하죠. 자, 먼저 주어는 까마귀 그대로 가고요. 까마귀는, 동사는요? 네. 왜 여기 부분이, 왜 이 부분을 동사로 안 넣을까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 발견에 대한 대화체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포함 문장이에요. 예. 자, 그래서 발견했다가 마지막 동사입니다. 시간으로 볼 때. 그래서 발견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뭐죠? 무엇을? 물병을 발견했네요.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예요? 여기서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병이 더 궁금해요. 들판에서 발견한 게 궁금해요. 에이. 그죠? 먼저 들판에서 발견한 거는 물병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쵸? 물병을 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물병을 발견했는데 어디서가 지금 큰 그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게 큰 거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수식어는 예, 뒤로 가서 이제 붙여주면 돼요. 순서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뒤로 가서 만약에 번호 순으로 아까 뺐잖아요. 6번부터 쭉쭉 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되겠죠? 이제 어디서? 들판에서. 들판 한가운데인데 뭐 들판에서 해도 상관없겠죠? 들판에서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핵심 골자는 다 나왔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수식이야. 이제 이때부터 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했을 때 순서대로 빼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자, 이제 수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식에서는 어떤 수식이 있어요? 물을 찾던 까마귀라는 하나가 수식이 있고, 두 번째 물병에 대한 수식, 예,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병이라는 수식이 있어요. 이 수식은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는 뭐 둘 다 큰 순서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해제 목동들의 물병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까마귀는 허덕이며 물찾기를 계속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네, 이제 이런 단어는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이제 이건 각자 알아서 답변해서 의미가 같으면 돼요. 허덕인 게 왜 허덕이었죠? 예, 갈증. 그죠? 예, 갈증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갈증 때문에 물을 찾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럼 깔끔하게 이게 5번 이게 6번 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됐습니다. 네, 됐죠? 자, 여기서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규칙. 자, 제일 첫 번째 주어 탐색. 주어 탐색할 때는 주어 간 관계 파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동사 탐색, 또 동사 간 관계파. 자, 이런 경우 보면 주어는 까마귀, 그러니까 뭐 관계 파악할 게 없네요. 동사는 물을 찾았다, 발견했다.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건 무엇일까? 라고 말하는 거는 물을 찾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예, 발견한 것과 같은 거죠. 보이는 건 무엇일까? 라고 발견한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양치기 목동이 가지고 다니는 물병이구나라는 것은 병에 대한 수식일 뿐이죠. 이거를 전부 다 관계를 찾아내는 게 바로 사고죠. 여러분, 사고를 할 때 학생들에게 생각해봐.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얘들아 생각해봐. 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뭘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다십시다. 얘들아, 우리 학급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봐. 그럼 좀 생각 있는 학생은 뭐라고 그럴까요? 생각해봐. 우리 학급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봐.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냥 생각부터 합니다. 생각 있는 애들은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보통 전혀 모르는 아이는 바로 생각하고요. 좀 나은 아이는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고요. 근데 방법을 모르면 묻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보냐면,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저를 좀 보세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이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공부시키잖아요. 생각을 하게 하면서 정보가 입수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잘 보시면 생각을 어떻게 하게 하냐? 생각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생각. 그래서 체험을 하든지, 어떤 여행, 아니면 어떤 오감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액션을 하든지, 생각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든지,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방법이에요. 거리와 방법, 이 두 가지를 제시해야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한 정보는 규칙화돼요. 생각을 하게 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정보는 규칙화된다고. 근데 방법을 모르는 학생은 생각을 못해. 그니 규칙이 안 나와. 그럼 그 아이는 정보는 보았지만 이해는 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는 먹어. 근데 머릿속으로 체계화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동사 탐색 끝나면 이제 환경 탐색이죠.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순. 그 다음에 수식 탐색. 수식 탐색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순이죠. 만약에 중요한 순서가 없을 때는 순서, 부재시, 무시. 자, 이겁니다. 마지막에 끝나면 이제 주제, 건문 해서 본문과 주제문 비교. 어때요? 아주 간단한 규칙이죠? 복잡한 규칙인가? 이게 이제 지문량이 많아지면 어디서 복잡해지겠어요? 한 단락의 주어가 문장마다 주어가 있잖아요. 문장마다 주어가 막 달라질 경우, 이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쉬운 지문을 가지고 하니까, 조금 지금 어려운 지문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머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설계를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설계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주제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계 제목을 만들어야죠. 설계 제목에 따라서 아래 하위는 이 제목의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목을 설정하시고 그 제목에 따른 하위 요소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5분입니다. 자, 시작해보세요.
자, 다 됐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 정도에서는 여러분 중에 한 분씩 나와서 여기서 직접 만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거 그냥 보시면서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설계에서 제목은 뭐가 돼야 되겠죠? 물병을 발견한 까마귀. 예, 가장 무난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까마귀의 뭐라고 그럴까요? 예, 까마귀의 상태. 예, 까마귀의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는 어디로 적고 큰 거 먼저 뎁스 2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까마귀 상태, 그 다음에 뭐예요? 까마귀의 시도. 까마귀의 시도. 또 다른 표현.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요? 탐색. 오케이, 탐색. 좋죠? 네, 탐색.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발견했네요. 까마귀의 발견. 네, 이러면 패턴이 딱 맞아떨어지죠? 자,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갈증으로 허덕인다는 말을 괴로움, 갈증으로 괴로움 또는 뭐 허덕임. 그 다음에 까마귀의 탐색은요? 둘로 나눌 수 있죠. 장소와 계속해서 했다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막 계속해서 찾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시도보다는 지금 장소니까 태도가 어때요? 태도가 더 낫죠? 어떤 태도로 했어요? 꾸준히 계속하여서 그 다음에 발견은 목동들의 물병. 태도는 지속적인 탐색. 장소는 들판. 네, 이렇게 하면 깔끔해졌죠. 예, 됐습니다. 그죠? 아주 짧지만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길어지면 이제 그 길어진 거에 맞춰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단락 3번입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막 달라져요. 얘가. 자, 보냅니다. 자, 해보세요. 5분 시간 먼저 드릴게요. 주제 찾고 빠른 팀은 설계까지 들어가십시오.
정사가 생겼고 물을 먹었어. 물을 그때 어떤 물이야? 근데 럭스에 조금 나면서 모양이 주둥이가 좋다. 몸속에 조금 속에 나가는 물을
자, 어디까지 하셨나요? 설계도 같이 해야 일단 주제를 그럼 맞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주제가 틀려버리면 더 안 되니까. 자, 같이 보세요. 자, 주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는 여러분이 학생들 가르칠 때요. 절대 답을 펼쳐놓고 하지 마세요. 네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답을 만들어가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예, 펼쳐놓으면 안 돼요. 답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펼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은 답을 다른 데서 보더라도 꼭 답을 만들 때는 직접 이렇게 함께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설명을 꼭 해주면서 근거와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해주면서 가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요 아이들 방과 후에 한 1시간씩만 해서 하면 6개월이면 진짜 아이들 수업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먼저 해보면 주어는 그대로 까마귀인데 자 여기서 까마귀는 발견했죠. 물이 조금 남아있는 걸 발견했죠. 근데 까마귀는 먹을 수 없었죠. 네, 까마귀야 했지만 부리가 닿지 않았죠. 그럼 까마귀로 가도 되겠습니다. 자, 까마귀는 자, 두 번째 동사는 뭐였죠? 닿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예, 그렇죠. 요거는 왜 그렇죠? 왜 뒤에 있는데도 설명 안 해주면 안 돼. 설명을 해줘야 돼. 시간적으로 보면 먹을 수 없었고, 그렇죠. 이유죠. 이유문은 시간에서 봤을 때 이게 앞으로 가는 거죠. 얘가 원래는 이렇게 되죠. 병 주둥이가 좁아서 물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요. 요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얘들은 여기서 착각해버려요. 거의 다 착각합니다, 이거. 동사를 다 이리 가버려요. 처음에 배운 대로 하니까. 근데 이 문장은 사실은 원래 여기에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너무 기니까 얘를 빼낸 거죠. 요런 걸 설명을 안 해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또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까마귀는 마실 수 없었다. 자, 궁금한 건요? 예, 무엇을? 물을.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핵심 나왔습니다. 그 다음 수식 들어가기 전에 환경부에 또 필요한 게 뭐 있을까요? 예, 왜 마실 수 없었어요? 예, 병주둥이가 좁은 거하고 부리가 닿지 않은 거하고 자, 이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개념이 나왔는데 이 둘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지 관계로 만들어야죠. 네 가지 관계에서 자, 이건 동류냐? 동류는 아니죠. 왜냐하면 얘는 주둥이가 좁은 거고 예, 얘는 부리가 닿지 않는 거고 이거는 병의 상태고 이건 나의 노력의 결과고 묶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포함도 안 돼. 그쵸? 인과야, 인과. 주둥이가 좁아서 내 부리가 닿지 않은 거죠. 예. 그 다음에 물도 낮고, 예. 물이 낮고 주둥이가 좁은데 때문에 내 부리가 안 닿기 때문에 제일 뒤가 뭐예요? 부리가 안 닿은 거죠. 그것이 제1원인이야. 이 인과니까, 인과라는 것은 인과, 이게 과가 되면 또 인이 되잖아. 인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1원인이 여기에 지금. 그 다음에 얘가 2원인이고 얘가 3원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과 개념은 정확해. 다 관계라고 해봐. 네 가지고 귀엽잖아. 네 가지밖에. 기껏 해봐야 네 가지야. 이 네 가지 가지고 몇 번 연습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을 마실 수 없는데 어떻게 마실 수 없느냐? 부리가 닿지 않아서. 물에 닿지 않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물을 마실 수 없었으니까. 부리가 닿지 않아서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근데 왜 부리가 닿지 않았냐? 궁금하죠? 예, 그게 2원인이야. 예. 그러면 물병의 주둥이가 좁아서 닿지 않아서 이상하죠? 그럼 어디를 좀 바꾸면 되겠죠? 부리가 닿지 않음으로로 바꾸면 어때요? 깔끔해졌죠? 그죠? 주둥이가 좁아, 부리가 닿지 않으므로, 예. 인과를 둘 쓸 때는 이렇게 물을 여기 잘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또 인이 하나 또 있어요. 물이 조금 남았잖아.
요 세 개가 다 나와야 돼. 그럼 물이 조금 나온 거는 물병에 수식하면 되겠죠. 그죠? 조금 남은 물병의 주둥이. 이렇게 하면 쫙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물병 옆에 물병 있는 곳에 내려앉았다. 이거를 까마귀 앞으로 붙이면 되겠네요. 물병 옆에 앉은 뭐 내려앉은이 어떤 뭐 새가 내려앉지 그러면 뭐 어떻게 앉겠어요? 예, 물병 옆에 앉은 까마귀는 예, 정해야겠죠. 자, 건문하겠습니다. 까마귀는 반가워서 뭐 이건 뭐 감정적인 용어니까 물병 있는 곳에 내려앉아서 물병 옆에 앉은 까마귀. 병 속을 보니 물이 조금 남아 있었어. 조금 남은 물병. 그러나 병 주둥이가 좁아서 주둥이가 좁아 물을 먹을 수 없었다. 아무리 주둥이를 병 속으로 밀어 넣었지만 주둥이를 넣었다라는 것은 부리가 닿지 않았다는 이 속에 들어있죠. 안 그러면 이제 앞에다 다시 붙여야 되는데 부리를 넣었지만 부리가 닿지 않으므로 이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그럴 의미가 없어요. 물 있는 곳까지 부리가 닿지 않았다. 어때요? 하나도 빠지지 않았죠. 자, 여러분 거 보내보세요. 주어, 주제문. 네. 조금 남은 물병에, 그러니까 조금 남은 물병이라는 개념이 물이 조금 남았다는 개념이 아, 조금 남은 물병 그러면 물이 조금 남았냐?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남은이라는 말은 뭐 다른 걸로는 볼 수는 없긴 한데 물이 조금,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 전체가 물에 관한 이야기라서 일부러 뺀 겁니다. 그럼 앞에다가 조금 남은 물의 물, 네? 네. 물이 조금 남은. 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복이 될까 봐서 뺀 거예요. 중복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물에 관한 얘기, 물병 안에 물이 이게 조금 남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한 얘기라서 아니 이건 여기다가 앞에 물이 조금 남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네,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가 했을 뿐이고 여러분이 넣었다면 그건 틀리거나 맞거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거를 그렇게 되면 돼. 설명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보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물병을 찾아 반가운 까마귀는 자,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자, 물병을 찾아 반가운 까마귀는 까마귀는 반가워서 물병 옆에 내려앉았다 해서 물병을 찾아서 반가웠다라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까마귀는 먹을 수 없었다. 조금의 물도. 이 조금의 물도라는 말을 지금 왜 넣었을까요? 그거를 지금 생각했죠?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여기서 조금은 이 위에 있는 조금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넣으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리가 닿지 않아 좋고요. 주둥이가 좁고 부리가 닿지 않아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남은이라는 말이 요리 없는 바람에 문제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우리 현주와 미경님. 물병을 발견하여 반가운 까마귀는 예, 이거는 뭐 반갑든 내려앉든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까마귀는 먹을 수 없었다 물을 조금 남아있는 물을 예, 여기다 넣었네요. 조금 남아있는 물을 먹을 수 없었다. 주둥이가 좁아. 여기서 원인이 이제 가장 중요한 1번 원인이 빠져버렸어요. 예, 주둥이가 좁았다. 부리가 닿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물을 이것도 뭐 물에다가 수식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하나만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예, 두 팀밖에 안 올렸군요.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설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설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계는 아시죠? 네, 앞에 제목 붙이고 제목 하위로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분석력이라고 하죠. 하나로 뭉쳐져 있는 글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조각을 해야 돼요. 이 누구노래 잘하고 있다. 우리 누구노래 훨씬 잘 돼요. 모르겠어. 누가 시간을 머리 아팠어요. 누구노래 훨씬 잘 돼요. 나는 아무리 누구노래 이거 확실히 잘 돼요. 나이스. 교수님 간장거린 거는 아예 이 제목으로 마시려는 수도 이게야? 자, 그러면 그대로 멈추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두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이걸 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그거를 해보니까 지금 같이 할 때,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죠. 자, 설계 들어갑니다. 자, 먼저, 설계. 제목은 물을 먹지 못한 까마귀. 좋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뎁스 2를 만듭니다. 뎁스 2를 보면 반가워서라는 게 하나 있고 내려앉는 게 있어요. 분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귀찮게 많이 나누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눠보는 훈련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게 단락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런 거 안 나눕니다. 전혀. 예, 그때 가면요, 단락 하나를 한 덩어리로 제목을 붙이고 막 이렇게 가요. 지금은 우리가 한 단락이니까 또 한 문장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네, 이 기술을 우리가 지금 터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문 딱 커져 보세요. 그때는요, 그냥 갑자기, 예, 두 단락을 하나의 제목으로 막 묶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반가웠다라는 거를 까마귀의 느낌? 감정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물병 있는 곳에 내려앉았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제 먹으려고 어떻게 하는 행위, 시도. 시도가 더 낫겠죠. 까마귀의 시도. 그래서 뭘 발견했네요? 그죠? 뭘 발견했어요? 물병 상태네요. 그러니까 까마귀의 발견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네요. 먹을 수가 없는 문제.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까마귀 이양했으니까 까마귀의 문제. 까마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의 원인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문제점의 이유 라고 하면 모양이 맞네요. 자, 뎁스 2 만들겠습니다. 까마귀의 감정은 물병 발견으로 반가움. 까마귀 시도는 물병 옆에 내려앉음. 이것도 말을 표현을 이렇게 동사를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려앉은 물병 옆에 내려앉은 까마귀인데, 그건 놔두고 그냥 갑시다. 까마귀의 발견입니다. 뭐 발견했죠? 물이 조금 나. 그렇죠. 예. 물병 상태, 물의 상태, 물의 양, 그 다음에 물병의 물병 상태. 네. 물의 양은 조금 남음. 물병 상태는 주둥이가 좁은 주둥이. 수식어 형식으로. 까마귀의 문제. 물을 마실 수 없음. 문제점의 이유? 부리가 닿지 않음.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부리가 닿지 않은 까마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해놓은 거하고 비교하니까 비슷하죠? 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더 세부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다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